부동산학 개론 강양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 총론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숫보기 특강 1강입니다. 부동산학 총론이죠. 개론에서는 총 몇 개 단원을 다룬다고 했습니까? 12개 단원. 12개 단원을 총괄하는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부동산학 개론 전체를 55강에서 60강 정도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은 30분 단위로요. 30분 단위로 강의를 진행해서 55강 내지 60강 정도를 찍으려고 합니다. 30분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한 25분이 조금 더 좋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면대면으로 서로가 학습을 하게 되면 한 40분, 50분도 좀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는 경우에 40분, 50분이 되면 지겨워요. 그러니까 지겹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학습 효과가 없다는 거니까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55강에서 60강 정도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단원에 대한 학습이 끝나고 나면 관련 기출문제가 하나 내지 두 문제 정도 제시가 될 거고요. 기출문제를 제시하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출제 유형을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 자,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뭔가 확 와닿지 못하는 분도 계시니까 기출문제를 딱 풀어보면 오케이. 아까 했던 설명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느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정답은 직관적으로 찾는 연습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론 체계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학 총론에서 다룰 내용은 전체 4개 단원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부동산학 총론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다룰 내용이 부동산학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부동산학의 개념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부동산학이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동산은 뭐지? 이게 두 번째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분류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용어 정의, 토지의 용어, 주택의 용어. 우리는 단순하게 토지라고 부르지만 토지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택지도 있고 나지도 있고 후보지도 있고 그죠? 잡종지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걸 분류할 거고요. 그 다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즉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특성도 있고 인간이 이러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인간이 자연적 특성을 극복하는 거죠. 극복하는 후천적인, 인문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렇게 4개 단원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숫보기를 한번 펼쳐봅시다. 교재 편제들을 한번 쭉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교재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계도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체계도가 그려져 있는데 숫보기는 체계도가 조금 더 들어갔죠. 자, 1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의 이해라고 돼 있죠. 부동산 이해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부동산학 연구 대상이라든지 부동산 활동 종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학문적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파트가 즉 부동산학 총론 파트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2회독, 3회독 정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느냐? 7페이지에는 이 체계도 가지고요. 그러니까 7페이지에는 체계도에는 낙서를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그것만 보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읽고 답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학의 이해 파트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시작. 부동산 활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의 연구 대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뇌기면서. 근데 이제 생각이 안 나면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가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학습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7페이지에 이제 메모는 언제쯤 하면 좋으냐? 한 7월 달 정도 들어섰을 때요. 그전에는 손대면 안 돼요. 그전에는 그게 뭔가를 메모하고 싶더라도 참으시고 7월 달부터는 상관없어요. 7월 달부터는 거기다가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 단원이 12개 단원이라 그랬죠. 전체가 12개 단원이라고 한다면 7페이지 같은 체계도는 총 몇 페이지가 있을까요? 12개 페이지가 있겠죠. 그럼 때로는 학습량이 많아서 2개 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6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3회독이나 5회독 정도가 끝나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 정리하는 거죠. 이것만 보시고 그러면 한 페이지를 보시고 전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30분 걸리고 또 그 다음 한 번 더 보면 20분 걸리고 하다 보면 부동산 학이라는 이 과목을 1회독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또 빠를 때는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죠.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암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 당일날 기억이 안 나면 답 못 찾죠. 그럼 시험 당일날 기억이 나려면 시험 치기 이틀 전에는 봐야죠. 그럼 이틀 전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정리가 되면 개로는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뒤로 쭉 넘겨보세요. 페이지를 뒤로 쭉 넘겨서 제일 뒤로 가보시겠습니까? 제일 뒤로 가시면 우리 교재가 전체가 142페이지까지가 있는데 1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26페이지 가시면 타이틀 제목이 기출 지문 및 중요 지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128페이지를 보세요. 128페이지 보시면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 방금 칠판의 목차 한번 볼까요? 부동산학 총론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동산학의 이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파트가 정리가 되고 나면 반드시 128페이지로 와서 부동산 총론의 첫 번째 부동산학의 이해가 나와 있죠. 그 내용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기출 지문 내지는 중요 지문들은 100% 다 옳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100% 중요한 것들. 허벌나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지문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반복하고 보셔야 돼요. 매번 반복하시면서. 예. 자, 그렇게 책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제일 앞쪽에 8페이지 보면 거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이해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거기 좌측에 보니까 나무보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조금 더 용어 정의할 내용들은 거기다 정리해 뒀으니까. 그리고 32회 시험에서는 숫보기에 단 한 문제도 빠진 거 없습니다. 100%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3회 시험 대비해서 추가로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좀 더 보완을 했고 왜냐하면 우리 스페셜 에듀에서 나오는 책은 오로지 숫보기밖에 없거든요. 숫보기 하나에 문제집 한 건 2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알차게 구성을 하면서 볼륨은 한 20페이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로 학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더요. 부동산학 총론 파트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인데 이들의 최근 10년간의 출제 문항수 확인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간의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실제 관계없죠. 우리는 33회 시험을 보는 거지. 그죠? 우리가 뭐 32회나 31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강양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죠. 그래서 10년간의 정보들을 쭉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먼저 부동산학의 이해 파트를 쭉 보시면
가끔 이렇게 출제가 안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33회 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반면에 부동산의 개념은 2년간 연급 안 나왔죠. 그럼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분류와 부동산의 특성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거니까 각각 한 문제. 그래서 올해는 총론에서는 각각 한 문제씩에서 4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그럼 하나도 버릴 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총론 파트에서는. 자, 들어갑니다. 부동산학의 이해 파트인데, 자, 수폭이 8페이지 첫째 줄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 그대로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자, 집중해서 갑니다. 자, 머리 맑게 하시죠. 릴렉스하게 만드세요. 일단 개론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미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 총론 파트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총론 파트 중에서도 부동산학의 이해가 최고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단어 나열이죠. 단어 나열이고 낯선 용어들이 계속 보이고, 그리고 그 내용 하나를 보는데, 여러분 수폭이 8페이지는 제일 있는 그림 있죠? 그 그림을 가지고 강량구가 쓴 기본서도 10페이지입니다. 보통 시중에 있는 공인중개사 교재 600페이지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우리 수폭이 8페이지에 있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보통 한 10페이지 정도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10페이지 내용을 지금 한 페이지에 다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왜? 그것만 알면 답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머리 맑게 하고요. 들어갑니다. 먼저 체계도를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부동산학의 이해 파트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활동과 관련 내용들요. 그리고 종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딱 보더라도 종합.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많이 합쳐서, 그죠? 믹스했다, 그죠? 짬뽕의 개념이겠죠. 뭔가를 시스템화했다는 얘기입니다. 학문적인 성격도 알아야 되겠고, 접근 방법, 그리고 표준 산업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회 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앞서 했듯이 이 체계도 범위를 벗어나지 마세요. 체계도만 딱 보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뒤로 넘어가고. 자,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OX 한번 결정해 보세요.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OX, X.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 뭐야?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과 활동 사이에 단어만 추가시키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당장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해야 될 일이 뭐죠? 중개업이죠. 그럼 여기다가 중개업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부동산 중개 활동일이 되는 거죠. 부동산 건축 활동, 부동산 감정평가 활동, 부동산과 활동 사이에 단어만 추가하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개 활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죠? 공인중개사죠. 그러면 객체가 뭐죠? 대상이 뭐죠? 부동산이죠. 따라서 부동산 활동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니까요. 부동산을, 왜? 부동산이 객체니까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행위다라고 정의합니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요. 부동산 활동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을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대인 활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부동산이 그 대상이 되는 거니까 대물 활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에서 시험에 놓을 만한 내용은 이 정도 개념이에요.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부동산 활동의 정의, 인간이 부동산을 끝. 이런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뭐만 기억하자고요?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 현상. 이 둘을 합쳐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쭉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모두 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부터요. 시작.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뭘까?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능률하라는 말에 경제학적인 개념을 따져본다면 아웃풋 대비 인풋이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 대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률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 정의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시험에서 정답을 찾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개론에서 능률화라는 말이 보이면 능률적이다라는 말이 보이면 능률화의 원칙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딱 하나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있으면 옳은 지문, 없으면 틀린 지문.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딱 한 세트로 묶으세요. 능률화라는 말과 최유효 이용. 다시 말해서 지문에서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보이면 능률성을 빨리 찾고요. 능률화라는 말이 있으면 최유효 이용을 빨리 찾고 있으면 옳은 지문, 없으면 X. 그런데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최유효 이용을 하자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최유효 이용일까?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유효 이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 설명이 가능해야죠. 그래서 뭘 중시한다고요? 원리를 중시한다고요. 그런데 이론적인 베이스가 아주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막상 실무에는 이용이 곤란하더랍니다. 그러면 탁상공론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부동산 활동에서는 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실무에도 이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중시합니다. 원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인 영역을 말하고요. 기술이다 그래서 실무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성이라는 것과 기술성을 합쳐서 부동산 활동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앞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렸던 게 재미없다고 한 이유가 뭔가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입장에 뭔가를 외워야 되는 듯한 느낌이죠. 자, 부동산 활동의 양면성.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양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영역을 개척하는 종합과학이라고 해요. 자, 종합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어떤 거죠? 그렇죠. 짬뽕이다. 뭔가 많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고 말해요. 동의어입니다. 중요합니다. 종합, 복합 개념. 그럼 복합 개념이 뭘까? 자, 지금부터 우리는 잠시 육체 이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택이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정면에서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몇 층짜리 건물인지, 주변은 어떠한지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딱 바라보면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은 다시 말하면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유형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기술적이다 또는 물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형적에는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경제도 있고요. 경제와 법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쭉 이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종합부터 시작. 종합, 복합 개념,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네 가지는 다 동의어라고 생각하시고 한 세트로 묶으세요. OT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론은 실제로 따지면 그렇죠. 동의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번역상의 차이라 그랬죠. 예, 번역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것이 정답을 찾을 때 아주 유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개척하는 응용과학입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요.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실천과학 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기본서 같은 것을 보면 응용과학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사회과학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전혀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관련해서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요 둘을 기억하시든지 편한 쪽 어느 쪽을 기억하든 기억하고 있으면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수십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이러한 부동산 활동을 체계화시켰다라는 말이 보이면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종합식 접근 방법인데 체계화라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요 종합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여기도 종합이라는 단어가 있죠. 복합,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이라 그랬죠? 그럼 다시 말하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체계적이라는 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이 보이더라도 답은 뭐가 된다고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간들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접근하는 방법을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따라서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인간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거냐 말 거냐,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이라 그러죠. 투자한다, 안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의사결정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이용극대화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접근 방법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들이 보이면 결론은 이렇게 연결시켜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말을 뭐 기본서에서 읽어서 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대학 교재에서 한 뭐 5페이지 정도, 5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쭉 다 읽어봐도 결론은 뭘 말하느냐? 체계화시켰다.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 200자 정도로 설명의 내용을 읽어서 결론이 뭐냐? 그렇죠. 인간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딱 키워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을 찾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학습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부동산 학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먼저 부동산학과 관련된 개념들요. 이 부분요. 부동산 활동. 이 부분들요. 이게 첫 번째 정리할 거예요. 즉, 부동산 활동의 정의, 부동산 활동의 속성, 이 정도 개념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게 이거죠. 능률화라는 개념과 체유효 이용을 연결할 줄 아는지. 양면선도 다 출제되었던 문제이기는 한데 한 20년 전에요. 그럼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종합이라는 개념은 설령 여기서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론 어디에서나 다 출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이건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근 방법. 네. 지금 특히 체크했던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항상 뭐죠? 정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빛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요. 출제 유형,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키워드가 뭐라고요? 이게 정답. 그럼 첫 번째, 부동산학의 이해 파트에서 첫 번째 뭘 물어보느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이란 무엇이냐? 용어 정의요. 인간이 부동산을. 자, 세 번째, 능률화. 뭐라고요? 그렇죠. 체유효 이용. 네 번째, 양면성. 이론도 중요합니다. 실무도 중요합니다. 이론이다 그래서 과학성이라 그랬고 실무라고 그래서 기술성이라 그랬죠. 자, 다섯 번째는 뭘 해야 되는 종합. 종합은 어떤 거였죠? 복합 개념 또는요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그런 것들이 넣으면 되겠죠. 학문적 성격,
종합과학, 응용과학 다 필요 없고 순수과학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다.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체계화시켰습니다. 종합식 접근 방법. 인간이 보입니다.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이용 극대화가 보입니다. OK.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렇게. 문제 하나 풀고 정리합시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요.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스톱을 하세요. 잠시 스톱을 하고 시간을 1분을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스톱을 하고 문제를 충분히 풀고 들어오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죠.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랍니다. 응용과학이라는 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죠.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럼 1번은 정확한 표현. 자, 2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정확합니다.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자, 3번의 첫 번째 키가 뭐죠?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러면 3번이 옳은 지문이라면 단기간에 체계화시켰습니다. 또는 복합 개념입니다. 유형, 무형 또는 기술, 경제, 법률 중에서 무엇이 나와 있어도 상관없죠. 그런데 기술, 경제, 법률이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또는 여기 또 복합 개념이라는 말도 또 보이네요. 여기는 또 종합이라는 말도 보이고 그 중에서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4번으로 갑니다. 부동산학은 종합 것 단어할 필요 없죠. 동그라미 5번에 안전성의 원칙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러면 체유효 이용과 안전성은 한 세트가 될 수가 없죠. 능률성이 있으면 체유효 이용을 찾으면 되고 체유효 이용이 보이면 능률성의 원칙을 찾아야죠.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답을 찾는 방법, 정답을 찾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준산업분류, 역시 우리 교재 숙보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편안하게 다시 릴렉스하게 만들어 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인데 대분류는 영어로 랜더 그래서 L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숙보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대분류 밑에 부동산업이라고 했던 밑에 L 되어 있죠. L, 랜더. 그래서 실제 이제 보면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한글은 없고요. 영어로 L로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는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중분류부터 갈게요. 자, 중분류가 부동산업입니다. 자, 분류 체계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인데 중분류가 뭐라고요? 부동산업이죠. 한 개죠. 자, 이 중분류가 소분류로 넘어가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개가 다시 각각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분류로 들어가면 네 개가 된다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부동산업은 다시 둘로 구분하는데 유치하지만 나는 꿈이 임대업자야 라고 생각합시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꿈이 뭐라고요? 임대업자. 그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다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자, 이게 소분류입니다. 세세분류로 들어갈게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야 되니까 하나는 부동산업이 될 거고요. 하나는 공급업인데 그러면 공급을 하려면 개발을 해야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개발 및 공급업. 자, 둘로 나눕니다. 부동산 임대업 및 또 뭐라고요?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의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실무에서 이제 필드에 뛰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관리업의 영역이 점점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 우리가 속하는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으로 나눕니다. 자, 임대업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주거, 비주거, 기타. 뒤에 거는 보지 말자고요. 주거, 비주거, 기타 똑같죠. 그런데 관리업에는 기타가 없어요. 자, 다시요. 하나씩 외울 필요 없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라 그랬죠. 근데 관리업에는 기타가 없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이죠.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대리를 하죠. 중개 및 대리업. 자문, 무슨 자문? 투자 자문. 그리고 감정평가. 중개 및 대리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게 확 와닿지 않을 테니까 몇 번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앞서 했듯이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보세요. 중분류에서 그 다음에 소로 갈 때 2개씩, 세세 분류로 갈 때 각각 2개씩이면 4개. 그 다음 나머지는 주거, 비주거, 기타인데 관리업에는 기타가 없더라. 마지막에는 3가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이죠. 자, 그 개념.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문제를 잘 보세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방금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갈 때 둘로 나눴죠. 어떻게 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관련 서비스업이죠. 그럼 결론은 문제가 뭘 찾아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찾아라는 얘기죠. 여기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은 다시 어떻게 나눴죠? 부동산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 그럼 답은 4번이겠네. 간단하죠. 별거 없죠. 자, 여기까지요. 칠판을 잘 보세요. 뭐라고요? 수업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휴식이라 했죠. 휴식. 그럼 잠시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머리 한번 맑게 하고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잠시 후에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